예, 어제 사실 기자회견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 또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취재를 직접 영상 취재를 했다고 잘 알려져 있는 최재형 목사께서 등장을 하셨고 그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신 분 두 분과 함께 그 내용도 살펴보고 아까 제가 열심히 언급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전국과 관련된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박영은 똑같네요. 박영선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앞에 박영자 들어가면 굉장히 친근한데. 박영선, 박영식. 예, 이응시옷도 똑같네요. 시사남매 아닙니까? 시사남매라고 또 예, 만들어주셨어요. 시사남매 박영선, 박영식의 11 앞으로 예. 두 분이 같이 진행하시는 농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두 분 다 그 기자회견 같이 갔다 오셨죠. 예. 그 기자회견 내용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소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최재형 목사님 팀이 이명수 네. 기자, 뭐 장인수 기자 이 팀이 이 명품 뇌물 최소 3번 예, 샤넬 향수에서 디올백, 예, 그다음에 나갈 때 보니까 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신라 면세점 예, 예, 이렇게 써져 있는 그것도 한 고가로 추정이 됐잖아요. 예, 최소 3번이 걸렸고 그다음에 인사개입 의혹을 직접 듣고 예. 금융위원 인사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첫 번째 인사개입 의혹을 접하고 두 번째 미팅 때 예, 이른바 탐정 취재 예, 예. 목사님 표현은 불법 행위, 국정농단 비리 증거 확보 행위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표현은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예. 그걸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취재윤리 위반으로만 자꾸 몰아가잖아요. 예, 일부 예. 언론에서.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강덕군하고 민생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예. 국회에는 처음 오셔가지고 예. 그 취지 음. 정말 충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건의하려고 만났는데 너무나 불량한 태도에 인사개까지 이렇게 너무 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큰일 났다 나라가. 그래서 그때 다음에 만나면 꼭 저걸 찍어놔야겠다고 맘먹었다.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 실제 그래서 두 번째 미팅이 이러는데 명품을 선물로 이렇게 올리니까 거절할 줄 알았더니 예. 낼름낼름 받더라. 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글을 담아놓고 사실 공개하고 이런 건 굉장히 또 용기가 필요하고 인간적 고뇌도 필요하잖아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하는 거 보면서 예. 결국 공개를 결심했다. 총선 앞두고 공개를 했다라고 음모론으로 몰아가잖아요. 지금 예, 예. 극우 세력들이 전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기자회견에서 말씀 잘해주시고 나가서 또 백브리프 했는데 원래 이제 저희들 기자회견하면 기자분들이 많이 오진 않는데 예. 최재형 목사님과 강덕권님이 이 주제로 하니까 예. 뭐 한 100여 명의 기자분들이 현장으로 오고 백브리핑에도 수십 명이 막 네. 질문도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보도도 지금 뭐 오마이TV에서 뭐 예. 70만, 뭐 예, 그다음에 예. 서울에서도 5만 넘고 그다음에 MBC, JTBC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실제 그리고 포털에 기사도 많이 났어요. 기사 많이 났습니다. 예, 예, 그 취지를 잘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라 망할 것 같아서 예. 결국 폭로하게 됐다. 그래서 박영선 이제 민생위 언론위원장께서는 그럼 이 언론 보도를 이게 어떻게 됐냐? 다 취재윤리 위반으로 몰아갔다. 본질은 빼먹고 예, 예.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예. 그다음에 비리 사건인데 예. 그걸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오늘 또 약간 뭐, 그런 걸 덧붙여 주면서 저는 네, 어제 네. 기자회견에서 예. 이렇게 그 안진걸 소장과 최재형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외에 예. 그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사실적 실체적 사건이 있는데 예.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명품백에 대한 영상, 기사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네. 종편 보도를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1월 26일, 7일 발표 이후에 예. 한 달간 예. 거의 조중동과 KBS, MBC, SBS는 명품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예. 거의 보도 없고 취재 윤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형태만 일부 보도를 하고 안 했는데 예. 갑자기 이달에 보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당내 비대위원들 간의 논쟁, 예. 그리고 갈등, 그다음 김경률의 사과 운운. 예. 그래서 이거 보도만 보는 분들은 도대체 본질은 어디 가고 왜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예. 자체가 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왔다는 이 사건들의 현황들을 분석해서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너무 뭐 그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좀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11월 27일로 기억하는데 월화수목 보도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미미하지만 제 개인 채널에서 이시각 디올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포털에 기사가 얼마나 걸리냐를 매일 따라가 봤거든요.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재형 목사라는 어쨌든 증인이 나와서 얘기도 하셨고 두 분처럼 이제 합세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붐업이 되니까 포털 기사도 실제 많이 나왔지만 아까 우리 박영선 평론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 정도 뭐 프레시안 어쩌다가 그리고 미디어스 이쪽에서만 다루지 하나 두 개 정도 나왔지 레거시에서 정말 한 개도 안 나왔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게 참 씁쓸하다. 뭐 방심이 때문에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섭섭했다랄까요? 네. 언론사들한테 좀 많이 섭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시점으로 돌리면 잘 된 일이고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 동아일보가요. 어제 오늘 사이에 기사가 나온 건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뭐 텔레그램이었나요? 지인들한테 난 사과 못한다? 사과하면 네. 민주당이 그걸로 총선에서 예. 공격한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 안 좋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총선 개입까지 하고 있고 국민의힘 총선 전략까지도 짜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전에 대선제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예. 아 우리가 조국을 봐주려고 그랬는데 비판하니까 쳐버린 거야. 뭐 본인이 검찰총장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예. 예. 뭐 이번에도 명품 디올백 때도 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남북 통일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사람은 부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고 그나마 몇몇이 김건희 기획 정도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 약속대로라는 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속대를 넘어서서 예. 윤석열 김건희 권력이 아직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예. 한동훈과 김경률을 짓밟으려고 이번에 기획을 했다. 예. 처음에는 약속대로는 모르지만 예. 중간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예. 사치 난잡한 사생활 아 그게 좀 컸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난잡이 컸어. 건물들을 털면 털린다. 예. 그러니까 코마라 콘텐츠 건물이던 또는 뭐 용산 관저로 이전하는 의혹이든 다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리 앙뚜아네 때 비유하다가 나온 네.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건물이 또 있죠. ESIND. 예. 최은순과 그의 딸들이 만든 ESIND. 그러니까 이런 데를 털면 다 털릴 거다라는 취지로 읽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한동훈하고 김경률 이거 너무하잖아.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까지는 들어줄만 하는데 예. 사과를 요구해? 예. 마리 앙뚜아네트? 혁명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 아닙니까? 단두대에서. 예. 이건 죽이겠다는 거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짓밟아버린 거고 한동훈은 그걸 폭로함으로써 반격을 한 거죠. 지금 예. 대통령실이 나를 사퇴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탄핵사유다. 예. 뭐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봉합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예. 박인식 앵커의 말씀처럼 예. 우리는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 다 문제야 될끼리 지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국민 안정이 높고. 그렇죠. 예. 그 상황을 보고 민중의 힘으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예. 총선 아니면 총선 때 불가 심판해야 된다. 예. 이렇게 여론을 예. 함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그 뭐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조차도 의견이 좀 엇갈려서 네.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의견을 꼭 듣고 싶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진거 소장님 의견처럼 쇼입니까? 아니면 쇼가 아니라 실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쇼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처음에는? 당초 기획은 예. 어쨌든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들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투어하며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전혀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사실은 역대 비대위원들은 당의 개편, 그다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워줘야 예. 티키타카 하면서 예. 지지율들이 좀 올라가고 중도편들을 네. 우리 편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예. 총선 전략이 섰다고 봐요. 그래서 나름 비대위원들이 자기 목소리 내고 일정 정도 비판에 나를 세우는 것은 용인 좀 되지 않았을까 예. 했는데 다만 김건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등 예.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하며 예. 영린을 건드린 거죠. 예. 과하게 영린을 건드렸던 거고 예. 거기에 대해 지금 뭐 서로 연출인가 아닌가의 예. 논의도 있지만 예. 한동훈 또한
이걸 가지고 물러서면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더 치고 나가야 예. 이 다음 총선 후 대선 있는 거고 예. 총선까지 당내를 또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양쪽의 불꽃 튀는 싸움인 것 같은데 일부의 연출과 그리고 과잉 대응들이 서로 있었지 않나 예. 싶은데 저는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조기 수습, 조기 봉합 형태로 예, 지금 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원청에도 있고 예. 하지만 총선까지의 이준석 신당에서의 예. 치고 올라오는 이 이슈들에 발맞춰서 한동훈 또한 이후로 또다시 국민적 여론이 예. 70% 이상이 김건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특검을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느 시국에는 어느 시기에는 2월 내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 이런 것들의 국민적인 분노가 계속 커졌을 때 예. 그리고 당내 이탈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지율 떨어질 때 또 하나의 총선용의 예. 한동훈의 도발과 예. 또 다른 이 액션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또다시 국민의힘으로 몰아내고 중도를 포용하는 예.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영원한 악재라는 건 없는 거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뭉치는 그림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정도의 전망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봉합을 해가지고 예. 한동훈을 약간의 영웅으로 예. 조중동처럼 예. 예. 그다음에 약간의 피해자 코스프레로 예. 그래서 총선만 승리하면 된다 예. 이런 그림으로. 기획이나 사악한 음모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봉합은 됐지만 사퇴 요구까지 받은 걸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아니 그 저는 그 대목이 제일 의아해요. 네. 제일 의아합니다. 2번을 공개했어요. 어제는 사퇴 요구를 받아 내가 거절했다라고 거절했다. 공개적으로 발언했고요. 그 전날은 문자를 보냈다잖아요. 네, 기자들한테 공지 문자. 뭐 내 사퇴설이 돌던데 예.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예, 예. 그건 이제 용산에서 생각하기는 비공개적으로 공개한 거, 그다음에 사퇴 요구를 한 것까지 공개한 거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예, 예. 근데 파국이 나니까 봉합을 하지만 예. 분명히 비대 일각이나 수도권 또는 격전지 일각에서는 예. 김건희 특검법이나 김건희 사과를 계속 요구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이번엔 봉합했지만 예. 이 새끼들 진짜 안 되겠네 하고 예. 정말 짓밟아버려 밟아버릴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당원임으로 뽑힌 이준석과 김기현도 몰아냈는데 예. 그냥 윤석열 한동훈이 내리꽂은 한동훈이거든요. 네. 당원이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가 너는 김건희 특검법 막으로 가. 김건희 기획자도 이야기 못하게 해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예. 근데 오히려 김건희 기획 이야기가 다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 봉합된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파국이 날 거다. 예. 예. 쫓아낼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현재 권력은 당연히 뭐 제왕적 권력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실제 아까 언급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한 게 이제 공식화돼 버렸고 기정사실화가 될 수 있는 발언을 비대위원장 입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놀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채널A 보도를 보니까 뭐 아니야 우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봉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이제 안진걸 소장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상황 안 되면 예전에 당대표 몰아내듯이 몰아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예전에 당대표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대위원장은 뭐 비대위원들 뭐 몇 명 물러난다고 해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비우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버티면 답이 없다라는 분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면 버텨지는 거 아닌가요? 박영선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 비대위는 총선용 비대위거든요. 예. 지금 총선용 비대위로 구성돼서 가고 있는데 공천권까지 있는 비대위입니다. 그럼요. 총선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개시했고 예. 그리고 당내 인재 영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선을 해야 됩니다. 경선까지 이 지난한 과정에 비대위가 또 교체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선거 프로세스상 과정에 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 일정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부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예. 일부 김건희의 영린을 건드린 발언들에 대해 일부 좀 자르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예. 이제 당내 수습을 위해 해야 자리를 되고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형태로 갈 거고 또 예. 다른 이제 비대위원을 더 예. 추가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선거라는 과정에서는 예.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인간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 할 때 자기 아랫 사람들한테 보고받아가지고 장관님 실제 여당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정말 대통령님 말 한마디면은 여당의 대표도 막 잘려나가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안 들어가면서 모르지만 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겠어? 했는데 실제 나한테도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니까 이게 뭐랄까 인간인 이상 좀 인간 한동훈도 그 시쳇말로 가오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상해서 과연 이게 일부 봉합이라도 저는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약간 이번에 흔히 말하는 금이나 기스가 많이 난 거 아닌가요? 그 스크래치가 세게 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이 사퇴를 요구했다. 예.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예.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런 적 없다. 혼내려고만 했다. 그렇죠. 사당화하려고 이렇게 했다. 사당호를 전했다. 예. 그리고 가장 찐윤인 이철규가 예. 그 약간의 소통 과제의 문제다. 사퇴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잘못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진짜 탄핵될 수도 있는데요. 예. 직권남용해서 직권남용해서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사퇴 의무를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그 전에도 계속 개입을 했잖아요. 이준석 쫓아내고 나경원 쫓아내고 유승민 쫓아내고 김기현까지 쫓아냈고 예. 김기현한테는 구체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잖아요. 예. 그것은 총선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예. 당무 개입보다 총선 개입이 더 무섭습니다. 당무 개입은 정당법, 총선 개입은 선거법. 예. 근데 이번에 또 한동훈 김경률을 공천하는 거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예. 총선 개입. 예. 한동훈을 그만두란 건 당무 개입. 둘 다 겹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파국이고 사법적으로도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예. 서둘러 사퇴 요구한 거 아니다. 예. 그냥 소통의 과제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봉합하는데 예.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고는 총선에서 수도권의 격전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예. 후보들이 난리를 피우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음. 당분간은 잠잠할 겁니다. 예. 김경률 비대위원을 자르는 선에서. 그런데 또 이야기가 나올 거다. 예. 김건희에서 지금 기까지 가는 나중에 김까지는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럼 또 한번 파국이 날 거예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지금 뭐 두 분 다 일부 이제 그런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주셨는데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어제 자세를 보니까 매우 로우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신이 했던 발언도 사과하면서 굳이 그런 사과를 할 거라면 저는 부담 주기 싫어서 물러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봉합하는 그림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어쨌든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2차전으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또 탄생할 수도 있겠죠. 물러나지 않으면. 저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면 어쨌든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 중에는 가장 핵심인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나는 거부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윤재옥이 있었고 한동훈이 있었고 이관섭이 있었으니까 이관섭 정도는 수사 대상인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니 이관섭만 아니라 예. 이관섭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아니 양보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관섭도 공무원인데 그렇죠. 직권을 남용하여 비서실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예. 공당의 당무에 개입하고 예. 불법적으로 또 쫓아내려고 직권을 남용했으니까 예.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벌써 시민단체들이 고발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진짜요? 사실 저희도 검사 모임하고 이미 윤석열이 그동안 김기현을 내쫓고 한동훈을 내쫓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예. 그리고 그 주가조작 23억이나 불법 이득을 얻었는데 예. 4천만 원 손해봤다고 들전전에 거짓말한 거랑 예. 허위사실주포 예. 선거법 정당법으로 고발해놨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더 추가로 고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맘만 먹으면 예. 수사할 수 있죠. 기소는 현직 대통령 기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관섭 정도를 희생양으로 수사할 수도 있고요. 예. 검찰이 근데 아직까지 그런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친윤 라인으로 검찰 인사를 다 깔았잖아요. 예. 법무장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사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사퇴라는 용어를 이관섭에게 좋냐 안 좋냐 예. 그리고 사퇴라는 용어를 실제 썼냐 안 썼냐라는 진실 확인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사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썼다라고 하면 이관섭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나는 그게 아니라 예.
그 사당화 공천 과정에 너무 예. 비대위원장이 개입하지 마라라는 예. 정도를 예. 주의를 주려고 했다라는 취지였다면은 예. 사실은 비서실장부터 먼저 지금 예.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예. 그걸 손을 안 봤다, 안 보고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그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관섭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대통령의 의중이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한동훈 또한 이렇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들이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도요. 예. 예. 그러함에도 지금은 오늘 오후 의총에서는 또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봉합 수습 형태로는 임시 예.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이후에 김경률과 예. 관계에 있어서 예. 저는 어느 선에선가는 비대위원에 대한 좀 혁신 변화는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네,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승했던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 정책실장 한 지 2달 만에 맞아요. 비서실장 옮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비서실장을 갈아치운 거로 지금 추정이 돼요. 예. 윤석열 김대기 김건희- 실장? 예, 예. 김건희 눈밖에 나서 갈아치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정책실장 하자마자 어떻게 비서실장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은 왜 신설을 예, 했냐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 과정도 이상하고 예, 그렇죠. 예, 예.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김건희 직권을 바뀐 과정. 예. 그러니까 안으로는 김건희가 인사권을 남용하고 밖으로는 금융위원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게 예. 저희들의 의혹 제기 핵심인 거고. 예. 근데 이관섭이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의중도 모르고 대통령 말도 없이 대통령 채찍근이고 신복인 한동훈 보고 사퇴해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건 윤석열이가 시킨 거죠. 예. 김건희가 시켰거나. 예. 그건 분명 팩트다. 예. 근데 그게 한동훈이 반격을 해버린 거로 저는 봅니다. 공개함으로써 거부도 해버리고 용산이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야, 탄핵 사유야. 그걸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를 실제 수사해서 2년 선고를 받게 했잖아요. 예, 예. 당무 개발,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때 여론조사 돌리고 막 예, 그랬으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들로 하니까 서둘러 예. 정치적으로도 볼성사납고 예. 총선에서 폭망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서둘러 봉합한 거로 보는데 예. 이건 쉽게 끝날 일. 지금 벌써 홍준표는 예. 한동훈이 신뢰 잃었다. 그만둬라. 예. 벌써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모든 싸움을 말리고 흥정 부처라 했는데 이 싸움은 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하루빨리 무너져야 될 권력 내에 자중질환이 발생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근원이 배경이 김건희 씨의 명품 뇌물 수수 문제, 예.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우리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팀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면서 예. 더 큰 민중의 힘으로 예. 그런 명품을 마음대로 막 받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최재형 목사님한테만 받은 게 아닌 거로 보여요. 네네. 아주 능수능란하잖아요. 예. 코바나 컨텐츠란 밀실로 불러들여서 예. 줄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인사개입도 굉장히 능수능란했고 실제 인사가 2020년 9월 1일 날 윤핵관 출신의 인사가 예. 인수위 출신 인사가 금융위원이 됩니다. 예. 인사개입도 저는 거의 결정 팩트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중의 힘으로 빨리 끌어내리거나 총선 때 심판하거나 이런 운동과 투쟁을 우리는 고양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숟가락을 얹긴 했는데, 예. 요거는 이제 그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 같아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갈등을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홍준표 시장은 이제 총선 이후에 사실상의 레임덕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대선 운동에 뛰어들려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서 일찌감치 숟가락을 얹은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이게 윤석열이 이기면 한동훈이라는 그 간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쇄신하는 그림으로 총선을 치러서 승리해보겠다라는 그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총선이 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윤석열이 지거나 한동훈이 이겨버리면 이거는 뭐 홍준표 시장이 바라는 대로 레임덕이 확실시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사실상 우리가 가드 불능 기술이라고 하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요 대목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아까 예. 들어오면서 봤어요. 재밌었어요. 예, 예, 예. 윤석열이 이기면 총선에 폭망할 거고 윤석열 예. 김건희가 이기면 그쵸? 예, 예. 그래서 김건희 기획자도 못 꺼내는 예. 지금 오히려 김건희가 피해자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이철규가 지금 그렇게 오히려 얘기했으니까. 이철규, 네네네. 장해찬, 뭐 이용 다 나서서 예, 예. 그러면 총선이 폭망하는 거고 예. 한동훈 이기면 윤석열은 내임덕이 아니라 대드댁으로 하는 거죠. 대드댁. 예, 예. 그냥 죽어버린다? 예, 예, 예. 죽은 권력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조기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을 서겠냐 이거예요. 제가 정치인이어도 당연히 미래 권력에 줄 서야지. 지금 윤석열하고 사진 찍는 국민의힘이 없죠. 없고요. 없어. 그 그게 제일 웃긴 사진을 거야. 다 내리고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으로 의정 보고를 한다거나 야, 간판을 참. 만들고 있대요. 예, 예. 그럼 벌써 윤석열, 김무현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조그만 애 내가 예, 예, 키웠는데 예, 예, 예. 그리고 뭐 이럴 줄 온갖 몰랐겠지. 잡부 다 시키고 예. 용돈도 엄청 줬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 예, 예. 특히 윤석열 특활비 횡령해서 돈봉투 뿌린 거 있잖아요. 예, 예.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이 오마이TV에 출연해서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비판적인 사람도. 예. 그럼 채찍건들은 엄청나게 살포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이가 완전히 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막으라고 시켰더니 예. 어디서 김경률 같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예. 말이 안 따르더라 해버리고 예. 사과해라고 해버리고 예, 예. 너 죽여 이런 예. 지금 그렇죠, 형국인 그렇죠.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박영수 평론가님은 제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예, 예. 간의 이렇게 네. 충돌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어느 정권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때도 예. 이명박 대통령일 때도 박근혜 대표가 그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예. 그 이명박한테 들이박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박근혜의 존재와 박근혜의 지지자들을 또 다른 미래 권력으로 예. 싸웠었고요. 예. 또 박근혜 당대표 때 또 예, 예. 유승민과 예. 또 싸웠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하고 예. 윤석열 싸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의 싸움은 늘 있지만 예. 본질은 예. 결국 보수 예. 정당, 그다음 부패 정당들이 계속 집권하고자 하는 예. 그들 간의 싸움이고 초록은 동생이고 예. 동색이고 그리고 그 나물의 그 밥들끼리에 싸우고 있는 거고 예. 이게 국민들의 삶과 민생 그리고 국가 안위와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 없는 자기들만의 싸움이지 않는가. 예. 국가적인 미래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인 다툼이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게 아니라 예. 자기들의 총선에서의 자리, 자기 보존을 위한 싸움, 그다음 대선 플랜을 가동하기 위한 예. 자기 존재의 부각화를 위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싸움이지 않는가라는 예. 생각으로 저는 역시 보고 뭐 있습니다. 두 분 다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한 민생을 강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소음 공해가 뭐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심지어 저는 제일 열받는 게 아니 저는 그 민생 토론회도 사실 토론회가 아니라고 보고 짜맞춰진 각본에 대통령 하고 토론. 싶어하는 얘기만 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보고 형태를 띤 민생 토론회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뭐 30분 전에 민생 토론회를 취소하고 심지어 그거 행사 준비한다고 다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공무원들 일 시키고 예. 심지어 시민들 모셔와가지고 짜맞추고 각본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취소해버린다고요? 이것 때문에? 아, 전 이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본인의 심기에 따라 감정에 따라 국정을 펑크내고 안 하고 예. 그리고 늦게 오고 예. 그런데 당장 다 준비된 행사를 예, 예. 안 한다라 이거는 사실상은 엄청난 직무 혜택 그리고 예.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그쵸.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무조정실장이 대충 참여해서 하긴 했어요. 예. 근데 30분 전에 참석을 취소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감기 기운으로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옛날 코로나 때는 코로나 전파를 안 하려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죠. 불참하는 경우가. 예.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그냥 감기 기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동훈과 김경률에 대한 어떤 배신감으로 예. 밤새 술을 먹었거나 뭐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용산 쪽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경로를 해가지고 책상을 엎고 한동훈 전에 한동훈이 안 받고 그러니까 이간섭 시켜서 야 걔 쫓아버려 했다는 설도 있어요. 아 설입니다. 예, 예, 설도 있고. 꿈에서 들으신 예, 얘기입니다. 아니 용산 주변에서 용산 주변에서. 예, 저도 저희들도 이제 전문 용어로 빨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권 인사지만 이건 너무 한심해서 예. 방송 패널로 나오는 분들 중에 예. 뒤에 이렇게 살짝 예. 용산 분위기를 알려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소리 하나 있고 예. 그냥 김건희한테 혼나가지고 넌 도대체 한동훈 어떻게 관리한 거니 하면서 예. 예. 김건희 씨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예. 막 이제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예. 그래서 에이 나 다 싫어 이러고 안 예. 나가봤다는 소리도 있고 지금 안 보이잖아요 계속요. 지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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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안 보고 오늘까지도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예, 도대체 예. 이런 게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직무유기가 심각하잖아요. 예. 국민은 하루하루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심지어 요즘은 주가 폭락, 예. 환율 급등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그 짜여진 가짜 민생 토론회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저는 한동훈이 더 한심하다고 그런 게 예. 윤석열은 그래도 가짜 민생 토론회라도 하러 다니잖아요. 예. 한동훈은 입에 민생을 올리질 않습니다.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건희만 입에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민생과 정책도 입에 못 올려요. 아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당 대표로 하는 건 너무나 비극이죠. 그러니까 예.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고 누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 경호, 예.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이 그 아주 안 좋은 징조예요. 지금 우리 야당 의원에 대해 예. 대통령이 행사장에 참여해서 예. 국정기조 예. 바꿔야 됩니다. 예.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예. 야당의 국민의 대표를 질질 예. 끌고 예. 나가고 입을 틀어막고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김건희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취지의 발언들을 한 것들 국민 예. 눈높이 예. 국민 눈높이라는 게 어떤 눈높이입니까? 사과하라는 게 국민들 70% 이상의 요구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퇴 운운하는 이런 대통령이 업무까지 이렇게 보이콧하고 스트라이크를 한다? 예. 이거는 이후로 심기경호, 이후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여서 이게 무슨 조선왕조실록의 조선 왕조인 건지 예. 그 당시에 왕도 이렇게까지 예. 국정을 해태하거나 반기하진 않았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는 웃음도 좀 안 나옵니다만 뭐 이런 상황들까지 저희가 일일이 누구한테 누가 이길까, 막 뭐 누가 나중에 권력을 잡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번 사태에 드러나지 않은 본질은 사실 김건희 여사인 것이고 드러난 본질은 이제 현재 권력과 권력의 20년 직이라는 새로운 권력인 한동훈을 위시하려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인 것이고 그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참 정치의 수준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이게 제일 슬픈 거는 집권 여당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렇죠. 79일밖에 안 남았어요, 선거가.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는 지금 여당에 표를 주시는 분들이 저는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당에게 표를 줘서 국정을 맡기고 싶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뭐 리얼미터에서도 35%인가로 떨어져 30%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은 이번 주에 보니까 30%던데 예. 아마 이 사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든 예. 몹시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 30에서 3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분명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다. 예. 저는 그래서 좀 보수층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들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든 다 정신 차려라고 예. 해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평론은 평론대로 하고 방송은 또 방송대로 하면서도 지난주에도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다음에 한동훈 그 딸과 그 가족 비리 혐의, 예. 입시 비리, 부정 스펙 혐의 수십 가지를 그냥 완전 무혐의해 준 거 이런 예. 규탄하는 집회에서 저도 발언다고 그랬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더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예. 서울의 소리가 용산 간접회 농성도 하고 있고 예. 금요일 오후 4시에는 송영길 대책위 집회가 있고 예. 검찰 앞에서 예. 토요일 2시에는 용산 간접회 집회, 4시에는 촛불 집회 예. 이게 좀 더 시민들이 좀 더 분노를 예.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주제를 좀 바꿔서 어차피 그 김건희 특검이나 또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건과 관련된 얘기도 다뤄보긴 해야 되는데 어제 이철규 위원장이 했던 발언도 좀 기가 막힌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이 특검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사실 하나의 명분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봤는데 이상하게 지금 상황 보면 메인 디시가 돼버린 것 같아서 주가 조작보다 이게 더 큰.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슈로 덮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슈로 덮었을 때 본질이 예. 희석화되고 물타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타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품백, 주가 조작 예. 이것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 예.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들 예. 이것들을 미래 권력 현재 권력과의 싸움, 권력 관계의 갈등 싸움으로 예. 이슈들을 덮어가면서 예. 한동훈 의원, 뭐 윤석열 의원 음. 이런 형태로 싸움의
장을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네. 싸움의 장을 옮겨와서 본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럴 때는 더 똑바로 예. 본질이 뭐였는지, 사건의 원인이 뭐였는지, 왜 이런 싸움이 발생했는지. 예. 그래서 기존 언론들이 지금 또 싸움만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예. 이 싸움은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고 이 진흙탕에서의 문제는 부패를 감추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런 갈등은 갈등대로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는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당이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설령 이 갈등으로 인해 덮여진다고 하더라도 재표결 문제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또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민주당이 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조작 특검법인데 예. 그게 어쨌든 주가조작 수사를 하면서 관련된 법인이나 인지된 범죄도 예. 다시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관련된 법인에 커버나 컨텐츠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ESIND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주가조작 특검 입장에서 주가조작뿐 직과조작보다 더 큰 인사개입 의혹까지 다 지금 제기가 된 거잖아요. 예, 예. 보수 언론이 숨기려고 하지만 예. 그럼 얼마든지 수사를 저는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제2의 김건희 특검법, 예. 뭐 한동훈 자녀 문제 포함해서 한동훈 특검법 대한 의견도 있지만 예. 뭐 일단은 지금 특검법 내에서 예. 특검이 윤석열 한동훈도 박근혜 수사할 때 무한대로 확장해서 했어요. 예, 예. 온갖 비리를 다 수사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공천 전후에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새를 최대한 심으면서 희생자가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 내심 찬성하고 있었는데 예. 잘 됐다 하고 재의결에 찬성할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 재의결을 시도해서 왜냐하면 이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재의결이 부결되면 예. 물론 그 분노가 총선 때 국민의힘의 심판으로 갈 거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총선 승리만이 세상의 모든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야당이. 예. 그래서 저 같은 또 야당이 아닌 세력들은 예.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는 예. 주가 조작하고 예. 그걸로 했는데 검찰 간부의 부인한 위만으로 수사 안 받고 예. 대선 때 거짓말하고 막 예. 4천만 원 손해봤다 손절했다 싹 거짓말이잖아요. 예. 결혼 전 일한 것도 다 거짓말이고 이런 세력들이 득세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다시는. 예. 그러니까 저는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전략을 짜야 된다. 예. 민주당이 예. 이거 재의결 부결되면 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갈 거다. 예. 제대로 재의결을 완성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예. 폭풍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님은 지금 이제 안진걸 소장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 주셔서 아까 저희가 실컷 얘기 나눈 주제와 맞물리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시기가 지금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본질은 김건희이기 때문에 이게 쇼인지 아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증명할 기회를 주자 해서 특검법을 지금 국면에서 재의결하자고 민주당이 던져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특검법을 받거나 해서 여당의 한동훈을 위시해서 공천받으려는 사람들의 그 이탈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전략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어떤지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는 예. 결국은 총선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한동훈의 특별 미션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대선 주자로 성장하고 커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허들이 이번 총선입니다. 예. 이번 총선은 윤석열하고 등지더라도 어쨌든 총선을 이겨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사과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절충을 한동훈이 최악의 예. 상황에 있어서는 일부 예. 특검법의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좀 예. 기대에 찬 하지만 내부에서는 또 예. 뭐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예.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한동훈이 제대로 붙으려면은 윤석열 탈당해라. 예. 그리고 탈당 요구. 윤석열 탈당해라. 예. 탈당 요구할 거고 예. 그리고 김건희 사과해라. 예. 그리고 특검법은 우리가 검사를 임명할게. 예. 우리가 수정 제안을 임명하는 수정 해서. 제안을 해서 예. 특검법 통과시키자. 예. 이거는 한동훈이 정말 대선 주자로 성장하는 예. 코스일 겁니다. 예. 이렇게만 되면은. 예. 그런데 한동훈이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못하리라고 봅니다. 아, 기대가 있으신데 있으나 그렇게 못할 것 못하리라고 같다. 봅니다. 지금 행태를 보면은 조금 더 저랑 한동훈이 똑같으시네요. 한동훈이 조금 더 예.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게 하려면 예. 건강한 여당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원칙과 상식은 지켜져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 탈당 요구와 예. 김건희 대국민 사과와 예. 그리고 관저에서 나가는 이선 후퇴를 예.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검법도 일부 수정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번 예.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예. 이기지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일부 몇 석이라도 예. 최소한 예.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제안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박영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조선중앙동화에서 그 논설위원들이 다 제안했던 방법이에요. 예, 조중동이 지금 네. 김건희 리스크를 굉장히 심각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이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쫓겨난다. 예, 예. 그러면 조중동도 예. 국민한테 같이 심판받는다. 뭐 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네. 참 이례적인 게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조중동에 있는 논설위원들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론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게다가 또 김건희 특검이라고 이름 못 붙여가지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할 때부터 이 사람은 글러먹었는데 이미 글렀어요 그때부터. 안 되겠는데 그렇죠? 해서 예. 기대를 좀 일찍이 우리 박영선 예. 평론가님보다 좀 일찍 접은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우리 오늘 박영선 평론가님 여러분 굉장히 예.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죠? 왜 갑자기 띄워주세요? 아니 소래소래 첫 데뷔셔가지고. 네.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안진걸 TV, 네. 스픽스 TV는 스픽스 데뷔를 나가? 하셨어요. 스픽스 제가 봤는데. 네. 서울의 첫 데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박영선 TV도 만드셨어요. 그러셨어요? 일일 영식 TV, 박영선 TV, 안진걸 TV. 예. 삼자가 연합하여 서울의 소리랑 함께 연합하여 네. 조중동을 반드시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네.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미 조중동과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거의 한동훈의 한 편에서 플레이어를 하고 있어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예. 이미 그들은 정치의 한 곳의 한복판에서 예. 플레이의 선수로 들어와서 예. 함께 싸우고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이 많은 코칭과 지원을 함에도 예.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논설이나 칼럼이라는 형식을 띠고 함에도 전혀 수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가장 큰 영린인 김건희의 허들을 예.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에서 민주당은 이 관점을 잘 살펴보고 예. 총선 승리 전략을 예. 잘 짜야 될 것 같고. 저는 진짜 이런 우리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여사 영부인 문제. 대통령의 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범주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모든 범주의 뭐 언론이면 언론, 재벌이면 재벌, 뭐 여당의 대표, 심지어 민주당 보시면 그런 설도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건 재벌. 그러니까 재벌들은 왜 힘드냐면 이번에 대통령이랑 같이 소맥 먹고 와서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런 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동원하고 함부로 하니까. 네. 뭐 그래서 막 말도 나와버린다는데요. 술 먹다가 술 따라주고 야 재용아 이런 아니, 설마 이런 설도 꿈에서 들은 얘기시죠? 아니 이런 설까지 예. 그 사람 함부로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대중열차에서 구두 족발을 올린 사람입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후보 시절에 예. 네네 혼자서 1시간 동안 59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수사해봐서 다 아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 입시비리 몇 번 수사했다고 수능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재벌 대기업들한테 술 폭탄주 중에서 말 안 놓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 도저히 지금 대통령을 못 견디겠으니까 새로운 권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언론도 도저히 지금 상황이 안 돼 이러다가 선거 망하겠으니까 또 그냥 여당 대표를 지지해주거나 그리고 또 뭐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도저히 이거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비토 정서를 강하게 좀 몰아붙인다거나 지금 보면 싸우는 대상이 되게 한결같아요. 이런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예전에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아까 밖에서 이야기하던데 연산군과 장녹수 관계에서 장녹수가 연산군을 이제 옛날 표현으로 예. 심어폭에 두고 물론 연인이 아니라 누나 같은 관계였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전횡을 행사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죠. 뭐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도 나오는데 마리 앙뚜아네트 편은 뭐
평가는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루이 16세와 함께 예. 민중의 혁명의 이슬로 사라진 거죠. 예. 뭐 진짜 그 말 했느냐 안 했느냐 계속 논란이더라고요. 예. 뭐 빵이 없어? 그럼 과자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우리는 배웠는데 예. 그건 논란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부인이 지금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승만 독재까지 포함하여 그래도 우리가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봉건 시대가 아닌데 예. 영부인이 이렇게 부의원 행세를 하고 예. 7시간 녹취록도 그렇고 디올백 사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국정농단을 넘어서 아예 인사개입까지 하고 잔고 조작, 주가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다 하더니 아예 도로를 조작하는 고속도로를 조작하는 데까지 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이렇게까지 전행을 행사하고 대놓고 헤쳐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 존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절대적 의존하기 때문에 연상과 장로수 관계처럼 예. 아무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이 지금의 비극이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건 개선이 안 된다. 어차피 이런 거고 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야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고 여성이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좀 쫌스러워 보이거나 예. 또는 역풍이 불까봐 예. 조심해야 아직도요. 디올백 문제도 이번에 최재형 목사님 어제서야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예. 진즉 야당 옛날 같으면 모시고 와서 기자회견하고 설명해 어떻게 했는지 간담회도 설명했을 텐데 어제 기자들 몰려든 건데 영부인이고 여사인 건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부인과 여사를 이렇게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역풍이 불죠. 예.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영부인, 그냥 여사가 아니라 절대 권력, 절대 존엄으로 행세하면서 부의원 행세를 하는 그리고 국정농단과 국정개입과 인사개입까지 실제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예. 명품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 접견실이나 대통령실 받으면 기록이 남잖아요. 사람 예. 보는 눈이 있고 경호에서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실 코바나 컨텐츠로 사람을 불러들여서 출장 경호, 부실 경호를 받으면서 그걸 낼름내 받아먹는 사람인데 예. 그걸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김건희 씨가 여성이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의진 여성학자도 예. 김건희 씨가 여성이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여성이라서 비판하는 건 여성 혐오잖아요. 여성 차별이고 예. 저는 그건 단호하게 반대하죠. 예. 김건희 씨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난도 없는 자가 예. 그래서 비판하는 건데 야당이 좀 더 적극 싸워야 되는 거죠. 예.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그 다음에 이번에 명품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것까지. 예. 인사 개입이 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럼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해야죠. 특검법도 더 발휘하고. 근데 굉장히 조심해요. 총선 때 대충 내가 당선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특히 중진들. 그 민주당 중진들 이번에 다 저는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아주 양반이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기서 그 안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김건희 씨가 했던 2021년 12월에 예. 했던 기자회견을 예. 다시 우리가 대감기로 꼭 봐야 됩니다. I believe. 그렇죠.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경력 조작, 주가 조작, 논문 조작에 대해서 예. 한동훈이 했던 발언과 똑같은 용어가 들어갑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하고 용서를 빌고 예. 그리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어요.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라고 했으나 진짜 웃기는 소리 했네요.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거짓말이죠. 개사가도 올렸어요. 예, 예. 아, 난 개소리였어 뻥이야를 이미 올렸던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랬는데 안 소장 말대로 그 이후로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지금 뇌물수수 한 거고 예. 그리고 인사전행 한 예. 거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또 주가 조작에 이어서 예. 조작의 조작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한 모든 전국의 핵심 예. 그리고 윤석열의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 예. 자체가 김건희예요. 예. 예. 김건희 예. 심기, 김건희에 대한 예. 불편한 이야기, 예. 가리기, 감추기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이 정부 계속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는 어떤 논설위원이 진짜 그렇게 뼈 아프게 지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근신을 해야 된다. 유폐시키라고 했죠. 네, 근신 뭐 사과에 유폐시켜야 된다고. 유사한 표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2021년 그 12월에 있었던 사과 장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봐도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정말 진짜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해 해서 이게 임세은 소장이 예전에 한번 그 어디 가가지고 이거 사기 대선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는 이분이 너무 좀 세게 얘기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거짓말이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 사기 대선 맞잖아요. 아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좀 억울하죠. 아니, 박영식 앵커님은 임세은 네. 소장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아닙니다. 오바했다라고 비판을 하네요. 그렇다기보다는 농담이고요. 예. 우리 11은 조금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예.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제가 농담을 못해요. 왜요? 근엄해가지고 방송 자체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저희는 예. 근엄한 그런데 시간 우리 아닙니다. 예. 11에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개그도 조금씩 하는데 예. 사기 대선 맞죠. 예. 김건희가 벌써 전 국민 상대로 가짜 기자회견 한 거예요. 사과할 마음 1도 없어요. 근데 당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다음에 당선 전후에서도 이미 당선 전에도 이명수 기자 7시 도시락 보면 여기 캠프가 엉망이야 개판이야 이 기자가 와서 강의 좀 해줘 돈도 줄게 105만 원 줬어요. 우리 실제로 105만 원 예, 그것도 그 강의 장소가 여러분 코바나 콘텐츠입니다. 예. 이미 코바나 콘텐츠는요 민간 기업인데 국민의힘 경선까지 개입을 한 겁니다. 웃기잖아요. 그렇지 내가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 오빠까지 개입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7시간 녹취록이 나와요. 뭐 그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도 보면 대선 이후에 취임식에 전부 다 자기 사건 관련 다 부르잖아요. 예. 자기를 수사하는 경찰도 부르고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그 일가도 부르고 예. 그것부터 이미 다 취임식에도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고 국정에 가만히 뭐 내조하겠다 완전 거짓말이고 머릿속에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내가 다 헤쳐먹을 거고 예. 인사에도 싹 깨발 거고 예. 그다음에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7시 녹취록대로 예. 지금 뉴스버스, 뭐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그다음 뭐 MBC 얼마나 많은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예. 지금 사상축 뭐 거의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직 언론사 대표 집을 압수해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옛날에도 언론사 전두환 때 뭐 언론사 쳐들어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잡아간 적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현직 언론사 대표 집을 쳐들어가고 압수수색을 해버리잖아요. 예. 뉴스대표 대표 당했죠. 뉴스버스 대표 당했죠.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기 대선이 맞다. 그러니까 이 대선은 무효입니다. 예. 저희는 윤석열을 선택한 민심은 존중하지만 그 민심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조작과 사기를 저지른 건 명백한 팩트다. 그래서 대선 결과를 이미 국민이 찍었으면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대선 결과는 인정하지만 사기 대선은 맞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데 만에 하나 개선이 되면 예. 사기 대선이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쁜 방식으로 됐는데 개선이 돼.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잘하면. 근데 날마다 나쁜 짓을 해. 예. 앞으로 상태가 더 악화돼. 예. 이 정권은요 앞으로 더 나쁜 짓을 하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수펑크 60조 나왔는데 지금 날마다 부자 대기업 감세 발표하고 다녀요. 그럼 정부가 운영이 안 될걸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척 보면 안다. 뭐 이제 여러 정권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현실 진단을 해주시는 거겠습니다만 사기 대선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진짜 마음속 깊이 지지해서 사랑에 맞이 않았던 분들이 줬던 표 말고 중도 무당층에서 움직여서 마치 지금의 형국을 보면 내가 사기를 당한 꼴이 아니었느냐라고 한탄하실 중도 무당층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한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시죠.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의 상황이면 사과를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아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에 대해서 한 번 속지 국민들이 두 번 속겠냐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박영석 평론가님? 그렇죠. 한 번 속는 것은 예. 속인 놈이 예.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고 예. 두 번 속는 속으면? 것은 예. 속임을 당한 예.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일정 부분 책임이 네. 있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현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투표로 선거로 심판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명품백을 밀실에서 이렇게 낼름낼름 받았는데 예. 그걸 취재율로 2만 원이면 뭐라 하느냐. 예. 구중공고에서 어떻게 취재를 해요? 예. 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서 몰카 취재, 탐사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았잖아요. 예. 언론 출신이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 예. 계속 속으면 속은 사람도 바보가 된다. 예. 이런 말씀. 제가 어제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예. 특히 공직자는 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예. 국민은
불법 행위, 예.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불법적인 현장의 장면을 예. 고발한 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은 레거시 미디어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예. 미디어입니다. 예. 여기 계시는 기자님, 그다음 예. 안 소장님, 우리 모두 이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도 미디어이고 이분들이 현장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들, 혐의들 그리고 어떤 법들은 오히려 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도 운영을 예, 하고 예,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의 핵심의 대통령 처해 불법적인 뇌물수수 예. 장면을 예. 취재해서 그거를 보도한 게 그게 예. 어떻게 불법입니까? 예. 예.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 안기부 엑스파일 때도 음. 도둑 잡아라라고 했는데 도둑놈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예. 도둑 잡아라 소리친 사람만 음. 감옥에 보내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은 예.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예. 우리 이 땅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다 훼손되는 겁니다. 지금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삼성 엑스파일 때도 그게 삼성이 엄청난 불법과 비리가 담겨 있는데 예. 그걸 폭로한 우리 노회찬 의원님만 맞아요.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선고가 나가지고 의원직을 잇는 그것이 황당했던 상황이었죠. 노회찬 대표님의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 명품은 미리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만나려면 그걸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간 건데 어떻게 함정입니까? 함정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판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샤넬 향수 들어와, 디올백 들어와, 그 옷 싫어, 답도 안 해. 그러면 본인이 함정을 판 거잖아요. 예. 본인이 스스로 함정을 파서 갖고 들어와.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걸 몰래 촬영할 생각도 없으셨다잖아요. 그냥 정책거리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이렇게 장면을 봐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사람이 있는데도 태어나게 예. 뭐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금융위원 인사가 없었으면 최재형 목사님이 허언하거나 잘못 들은 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6월 달인데 첫 미팅이 2022년 9월 1일 날 진짜 인수위 출신 인사가 금융위원이 됩니다. 새로. 그만 봐도 정황이 아주 짙잖아요. 그리고 그 말투나 행색이 한두 번 해본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전비서관에 개입한 거.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상하게 경질된 거.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아무 검증도 없이 또는 윤석열, 김건희 오랜 지인들이 뭐 무속인 아들이라든지 무슨 정기회사 아들이라든지 용산 집무실에 다 들어가면 우리 봤잖아요. 지금도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용산에 있어요. 공무원이 되어 있어요. 예. 최고급 공무원이. 근데 그 누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근데 이제 네. 이명수 기자랑 우리는 알죠. AC, BC, CCD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사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럼 그걸 그래서 나중에 찍어야겠다고 찍었는데 그걸 폭로하면 그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뇌하셨다잖아요.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폭로를 하신 거죠. 예. 뭐 이제 한 달, 2달째가 다 되어 갑니다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의 부인이 이 사진을 우리가 이 가방을 갖고 들어갈 겁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재윤리를 운운하는 언론에 뭔가 부안해동해서 야 이거 저건 진짜 너무했다, 저건 공작이다, 저거는 뭐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신다면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고 자유입니다만 과연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그 문제인식은 저는 처음부터 있었고 저도 사실 저런 방식의 취재가 뭐 어떤 사람들이 유쾌해서 저런 취재를 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거를 소리만 녹음해가지고 보도했다고 칩시다. 바로 부정하죠. 네. 녹취만 있었으면 부정했을 거예요. 조작이라고 그럴 겁니다. 조작이고 저거 뭐 영상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 대본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지금 이 정권 이후에 형사적 조치가 없는 유일한 사건이 된 겁니다. 압수수색, 고발 고소도 심지어 서울의 소리나 최재형 목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못하고 있죠. 왜 못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유 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11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그리고 비읍, 이응, 시읒 저와 똑같습니다. 박영선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 11은 내일 오전 11시 11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아주 잘하죠, 여러분. 우리 이 범진보 진영에 여성 평론가가 좀 부족해요. 근데 경제평론가 임세희 소장, 시사 언론평론가 예. 우리 박영선, 예. 전 이것도 우리 언제 준비했어? 민생경영 운영위원장님 멋지십니다. 아, 언론위원장 직함을 달고 네, 계십니다. 운영위원장 겸 언론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인재가 매우 많다. 예. 우리가 인재를 널리 발탁하고 응원하고 예. 연대해서 예. 제 우리의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가 되고 힘과 있습니다. 지혜를 더 키워야죠. 예. 그렇죠? 힘과 지혜를. 예. 아니 뭐 아니 이것도 언제 준비하셨어? 휴대폰 보고 연락하실 분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박영선 아. 평론가님 지지자가 꽤 많거든요. 예, 오라는 분들이. 예, 예. 좋습니다. 아, 멋있네요. 민주당의 영감을 비밀병기. 드렸더니 이것도 바로? 제가 모르게 또 우리 제작진들하고 안 소장님하고 이거 짱 맞추셨구만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요. 박영선 TV인가요? 네네 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박영선 네. TV, 안진걸 TV, 일일 영식 TV, 또 서울의 소리 많이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는 이만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